안녕하세요. 이민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공개 문제 4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캔버스를 꺼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규격 같은 경우에는 160에 24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폭을 160, 세로 같은 경우에는 240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도련을 3mm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보시면 재단선을 3mm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단 여유를 도련으로 꺼내줄 거고, 색상 모드는 CMYK, 레스터 효과는 300으로 만들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도구 상자에서 여기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각형 격자 도구를 선택하고요. 화면을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가로 너비는 160, 그리고 세로 높이는 240으로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분할은 3, 세로 분할도 3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 가로 분할, 세로 분할, 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로 분할, 세로 분할로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3으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XY 좌표를 0,0으로 딱 맞춰서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선을 그려볼 건데, 이때 선분 도구를 이용해서 사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레이어 패널을 좀 꺼내볼게요. 창에서 레이어 패널 가셔가지고 이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채로 쭉 그어주시면 되고요. 쭉쭉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한 채로 쭉.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A 하시면 전체 오브젝트가 선택되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우리 사각형 격자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은 사선만 잡힐 거예요. 자,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F 해주시면은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F는 레이어 위에 복제하기 해서 복제가 됐고요. 복제된 사선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클릭해서 변형의 반사 해주시면 돼요. 세로 미리 보기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가이드라인은 제가 잠금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잠금해 놓고 새 레이어 만들어 놓고 이 레이어 2번에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텍스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슷한 폰트 써주시고 블록 잡아서 Al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간 조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윤곽선 만들기, 그리고 오른쪽 클릭, 그룹 풀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얼음이라는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색상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얼음은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펜 도구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스크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저는 포토샵에 가서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도형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도형 그려놓고 그 다음에 회전 도구 Al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클릭 45도로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서 복제해 주시고 패스파인더 합치게 해주시고 직접 선택 도구 잡아서 조금 둥글게 해줄 부분을 살짝만 요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을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주시고 정렬, 약간 요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추적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와야겠죠. 이미지는 저는 창에서 바로 끌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벡터화 시켜 주셔야 되는데 창에 가시면은 이미지 추적이 있고요. 이때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사전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흑백 로고라고 선택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제 벡터화 하고 싶은지를 좀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마음에 들면은 확정.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벡터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변형의 반사를 좀 해 놓을 거고요.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좀 바꿔줘야겠죠. 이때 그룹을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룹을 좀 풀어놓고 저는 자동 선택 도구로 검정색 부분을 잡아서 색상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CMY 키로 바꿔놓고 넣어줄게요. 자, 요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여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룹을 좀 다시 풀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요. 이렇게 흰색 배경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군더더기는 좀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우개로도 지워볼게요.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저는 뭐 포토샵으로 할 수 있겠는데요. 한다면은 포토샵도 좋겠죠. 자, 요렇게 좀 지워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잡아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코 부분이 이렇게 파란 부분이 없어서 튀어나간 것처럼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쵸? 만약 있으면은 좀 같이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원 하나 그려놓고 선색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화살표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획에 들어가셔가지고 화살표를 사용.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길이 조절해야 된다면은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CO2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색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배치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쵸?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굳이 뭐 똑같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냥 비슷하게 느낌만. 하나를 다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펜 도구로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죠. 면을 다르게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그리지 마시고 나중에 잘라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있죠. 밑에도 그냥 편하게 뭐 이렇게 잘라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라인을 막 계속 그려가면서 여기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잘라놓고 패스파인더 나누기, 그룹 풀기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 비슷하게 작업해주는 게 포인트겠죠. 자, 이렇게 좀 작업을 했고 그 다음 그라데이션을 좀 편하게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라데이션 더블 클릭 그리고 색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C40에 Y10
요렇게. 그 다음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뭐 굳이 방향을 많이 잡지 않아도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선이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따로 뭐 요구사항은 없지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빙상 그린 것도 패스파인더로 나누기 해놓고 그룹 풀기, 그 다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15에 5에 10, 30에 20에 25, 이렇게 전체 잡아서 그라데이션, 그 다음 뭐 편하게 방향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하고 또 오른쪽에도 하나 더. 이렇게 작업을 좀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이고요. 펜 도구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보면서 그냥 느낌만 비슷하게 가도록 해볼게요. 60에 30에 10에 0, 25에 10, 이렇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죠?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5번이 여기 얼음들이 5번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로 먼저 면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곡선이 필요하다면 곡선, 아니면은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모퉁이 둥글리기를 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3개 있으니까 요거 보고 좀 그려볼게요. 먼저 전체를 그립니다. 그리고 너무 크면 직접 선택 도구로 수정, 그 다음에 나누어질 부분을 또 펜 도구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면이 아니라 선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나누기, 그룹 풀기, 아니면 우리 칼 있죠? 칼로 이렇게 잘라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고 한번 색 넣어볼까요? 여기는 요 면은 펜 도구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한번 색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35에 5, 그 다음 펜 도구로 또 그려주고, 밝은 부분은 20에 5,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를 그려 놓는다고 했죠?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리고 여기서도 칼로 이렇게 스포이드로 색을 맞춰줍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쭉쭉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펜 도구로 그냥 편하게 그려주시고 너무 똑같이 작업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칼 도구로 뭐 이렇게 잘라준다던가 해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5번 작업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펜 도구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반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이렇게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변형, 반사, 확인 해줄 거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패스파인더 합치기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부터 넣어 볼게요. 80에 100, 그 다음에 90에 10에 100,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복제해 놓은 거 합친 거 있죠? 오브젝트, 패스 이동, 확인. 이렇게 작게. 그리고 흰색 테두리 작업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확장, 선을 면으로 좀 해놓고, 그 다음 전체 잡아서 도형 구성 도구로 Alt 누른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합쳐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어서 합쳐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선분 도구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두 개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 나누기, 그룹 풀기 해놓고 색을 또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CO2. 폰트는 임팩트 서체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으로, 그 다음 아래쪽 화살표도 그려주셔야 됩니다. 해놓고 또 삼각형, 이렇게 작업을 해놓도록 할게요. 모양이 좀 너무 넙대대해 보이나요? 이럴 때는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원형 도구, 그 다음에 아래쪽 포인트를 고정점 도구로 뾰족하게, 그 다음에 방향키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뭐 여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요 라인을 좀 얇게 끝에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좀 다 했어요. 모양이 좀 엉성하긴 하지만 여튼 여러분들은 좀 더 예쁘게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러스트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포토샵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가로 사이즈는 166에 246, 그리고 해상도는 30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자, 만들기. 자, 그 다음 가이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지고 왔고 3에 3 이렇게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것들과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먼저 위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6번을 얹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치를 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6번을 원과 같이 이제 합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는 어떻게 뭐 합성해야 될지 좀 감은 안 오지만 그냥 요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도 복붙해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fx에서 획으로 이제 획을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 얼음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것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들고 와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쏙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튀어나간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마스크 만들어 놓고 브러쉬 도구 검정색 경도를 좀 100%로 해놓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윗부분 작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빙산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일러스트 작업물을 고급 개체로 가지고 왔을 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일러스트 원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편하게 수정을 좀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S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만약에 지우고 싶으면 레이어 마스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미지를 좀 배치를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효과들이 들어가 있어요. 효과가 좀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긴 합니다. 이때 어항 안에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를 또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에 효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여요. 자, 그래서 저는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레이어를 좀 선택을 해 놓고 이 레이어를 컨트롤 J로 복제를 하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로 복제, 컨트롤 G 그룹 해 놓고요. 얘네들을 나중에 다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E를 해볼까 해요. 레이어를 합쳐 줄 겁니다. 이렇게 전체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E 해주시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합쳐지죠. 그래서 얘를 좀 활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언제 활용해 줄 거냐면 어항 안에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줄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항을 좀 하나 작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원본으로 오고요. RGB 모드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좀 잡아서 이제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무슨 거울 효과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그리고 채색 유리에 있어요. 이때 보시면 채색 유리가 나오고 있는데 흰색으로 보여지고 있죠. 라인이. 자, 이거는 색을 좀 하늘색 계열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영역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영역을 좀 대강 잡아놓고 그 다음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확인. 그 다음에 컨트롤 S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효과 들어간 게 보여지고요. 아래쪽은 나중에 판으로 좀 가려줄 겁니다.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항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항은 저는 요거 가지고 올 거고요. 이때 개체 선택 도구로 좀 잡아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사이즈 잡아주셔야겠죠?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라인이 좀 있는데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에는 요거는 여러분도 하지 마시고요. 요 없는 걸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블렌드 모드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곱하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쵸? 저는 조정해서 좀 레벨을 조절을 해볼까 해요. 이때 클리핑 마스크 어항 안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 한번 밝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했고요. 잠시
곱하기 말고 어둡게 하기로 좀 해볼게요. 어둡게 하기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두운 그림자 지는 부분이 좀 생겨났죠. 아니면은 번독으로 좀 더 어둡게 이 가장자리를 좀 어둡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푸른빛이라서 별로이긴 한데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조정에 색조채도 가서 색상화 해놓고 클리핑 마스크 해놓고 그 다음 색을 또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시험장에서 받았을 때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그냥 거의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에 닫지를 하게 되면은 좀 밝아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어항 속에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지금 어항이 있고 이때 컨트롤 J로 복제를 해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복제하고 지금 효과 오케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레이어를 좀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항 작업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로 뒤로 왔고 얘를 좀 뒤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선택 이때 효과를 조금 더 잘 넣어주려면은 고급 개체로 바꿔놓고 필터에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확인. 그러면 여기 흐림 효과가 들어갑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작업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이어에 투명도를 넣고 싶다던가 그렇다면 언제든지 넣어주셔도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미지 6번에 블렌딩 모드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필터 적용 후. 이게 좀 헷갈리네요.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얘를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원본은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래쪽 합성하는 느낌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부분 혹시 어렵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본 이미지를 좀 뒤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뒤에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 들어간 거를 레이어 마스크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저는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줬고요. 그 다음에 지워놓고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를 뭐 넣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 레이어랑 합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또 작업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판 들고 와볼까요? 저는 현재 요걸로 가지고 올 거고요. 이미지를 끌어서 그냥 아예 바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서 끌어서 가지고 올 거고 사이즈를 좀 크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왜곡이나 원근 다 좋습니다. 원근 하시면은 요렇게 줄어드는 게 보여지겠죠. 오케이 괜찮고요. 위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지가 너무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조정 레이어 색조채도 가서 색을 다 없애고 밝게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로 요렇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색상화로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또 레벨 넣고 싶으면 레벨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패턴이 들어가 있죠. 일러스트 가셔가지고 패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턴이 여기 있습니다. 자, 선택해 놓고 오브젝트에 패턴 만들기 그 다음 확인. 그럼 패턴 만들어지고 이제 완성본과 비슷하게 폭과 높이를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행으로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완료. 그 다음에 종이를 하나 크게 꺼내서 패턴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 조절 도구 더블 클릭 패턴을 선택 개체는 해제해 놓고 크기를 줄여 줍니다.
확인. 그 다음 컨트롤 C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고급 개체로 들고 오는 게 사실 더 좋죠. 컨트롤 V로 고급 개체 들고 옵니다. 그리고 사이즈 한번 살짝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이제 왜곡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왜곡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쵸? 이럴 때는 레스터화를 해놓고 레이어 레스터화를 해놓고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왜곡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셔도 아주 좋아요. 엔터. 그리고 지금 이 효과에는 오퍼시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60% 들어가 있고요. 자, 레이어 잘 확인해서 60% 클리핑 마스크로 쏙 넣어줄 거고 블렌딩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얼추 비슷한 느낌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곱하기로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어항 밑에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항에 FX 그림자를 넣어 줄 거고요. 요렇게. 그 다음 확인. 그리고 이 그림자를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레이어가 만들어졌고 요거를 요런 식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 투명도를 확 줍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필터에서 흐림 효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과정에는 다양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법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효과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얼음들을 그려줘야겠죠. 얼음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가셔가지고 얼음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제가 미리 한번 그림자 효과를 작업을 해봤어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포토샵에 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거를 먼저 앉혀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좀 봅니다. 약간 이렇게. 그리고 다른 얼음들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반사된 게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냥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러스트보다는. 자, 먼저 가지고 와서 이제 반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컨트롤 V 고급 개체 잘 들고 오셔야 돼요. 이미지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 조절을 해볼까 해요. 이렇게 좀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반사되는 거는 포토샵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해당 얼음을 레이어 선택 컨트롤 J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세로로 뒤집기로 해줍니다. 당연히 좀 맞춰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맞춰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그래도 이 부분을 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잘라서 좀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만들고 브러쉬 도구로 이제 지울 부분을 지워줍니다. 경도를 낮춰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투명도도 한번 낮춰줘요. 자, 어때요? 괜찮나요? 이렇게 반사되게. 하나 더 복제해서 여기도 여기 반사되는 부분이 보여지니까 이렇게 해서 또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인쇄라면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되게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J,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세로로 뒤집기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여기가 일직선이면 괜찮아요. 자, 레이어 마스크 만들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죠. 그럼 반사된 느낌이 좀 나나요? 여기도 컨트롤 J,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세로로 뒤집기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여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일러스트 있죠, 일러스트. 여기 일러스트 요거 있는데 얘를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 변형의 반사. 이때 가로로 확인.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일러스트 기능 중에 퍼펫 디테일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유 변형 도구 아래쪽 퍼펫 디테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필요 없으면 딜리트로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림자는 딱히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엉성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클릭해서 싹 이렇게. 그러면 반사되는 애가 만들어질 거고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사이즈 잡아주시고 조금 다른 애긴 하네요. 해서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또 해도 괜찮겠죠. 검정색으로 7. 별론데 얘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요거였죠? 복제, Alt 누른 상태에서 복제, 오른쪽 클릭, 변형의 반사, 확인.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전체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G 해놓을게요. 퍼펫 디테일기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또 클릭하면 포인트가 또 추가가 돼요. 이게 생각보다 저는 빨라서 괜찮더라고요. 다른 방법보다 저는 이걸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배치. 그러면 반사된 느낌이 살짝 나오죠? 그 다음 레이어 마스크 선택, 브러쉬 도구로 자연스럽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 투명도도 살짝. 투명도를 더. 레이어 순서는 그림자가 밑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어항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자, 레이어 마스크를 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항 레이어 선택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 누르면 어항이 잡히죠. 컨트롤 시프트 I 그럼 단전이 되고요. 그리고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잘 선택해 주시고 요렇게 지워주시면은 안에 들어온 것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빛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효과라기보다는 저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저는 브러쉬로 흰색으로 그려줄 것 같아요. 줄여서 좀 경도를 낮춰놓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칠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터에서 흐림 효과로 조금 더 흐리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좀 빛받은 느낌이 날까요? 그리고 이렇게 흐림 효과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블렌딩 모드 괜찮은 게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미세하게 효과가 들어가면서 또 괜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투명도도 한번 넣어볼게요. 살짝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곰을 좀 눕기를 따서 가지고 올 거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가로로 뒤집기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빙하도 눕기를 따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색상을 조절해야 된다면 편하게 조절하셔도 좋아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반사가 되어 있어요. 그쵸? 컨트롤 J 복제를 해놓고 컨트롤 E, 그 다음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세로로 뒤집기 해서 이제 반사가 되게 레이어 순서는 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라데이션으로 작업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좀 투명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좀 뿌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필터에서 흐림 효과도 넣어주셔도 좋아요. 흐림 효과, 필터의 흐림 효과 살짝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얘네들도 좀 다 흐리게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좀 흐리게 되어 있으니까. 일러스트에서 가지고 온 거는 그냥 잠시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흐림.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좀 했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있을까요? 요 CO2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에서 CO2 컨트롤 C 컨트롤 V, 들고 올 때도 잘 보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건 그림자도 해놨고, 뭐 나름 작업을 좀 얼추 했고요. 그 다음에 손만이네요. 손, 이제 손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미지 손은 저는 이걸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분리를 해서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뒤에 깔아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순서 중요합니다. 좀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색이 이제 블렌딩 모드 때문에 이렇게 색이 바뀌었는데, 필요하다면은 영역만 잡아서 살짝 어둡게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어항을 잡고 이미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어둡게 이미지에서 뭐 조정 가도 되고, 조정 레이어로 갈게요. 색조채도 가서 클리핑 마스크 속 좀 손을 어둡게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손 컨트롤 C, 컨트롤 V. 제일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좀 안 맞긴 하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얼음도 그렇고. 오케이, 저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는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가이드 눈 감겨놓고 JPG로 저장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사본 저장, 저장. 파일에서 사본 저장, 42번 JPG로 저장.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은 그냥 비슷하게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인디자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 간격은 이제 210에서 마이너스 166 나누기 2, 22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아래 같은 경우에는 297 마이너스 246 나누기 2, 그러면 25.5. 그래서 파일에서 가져오기 해서 가지고 옵니다. 클릭한 채로 드래그. 자, 그 다음에 XY 좌표, 그 다음 위드와 하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시프트 알트 E,
그리고 보기에서 화면 표시 성능을 고품질로 해주시면 선명하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텍스트 작업할 거 없기 때문에 사각형 하나 클릭, 화면에 클릭해 주시고 3mm에 3mm, 그리고 색상을 반전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석에 놔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선을 5mm로 작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한 칸, 또 옆으로도 복제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 칸, 그리고 전체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방에 복제를 해 놓도록 할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복제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박스 만들어 주시고 A03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고딕 계열로 해주시고 폰트 사이즈는 10포인트.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3mm, 27.9, 274.5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사각형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42번에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디자인 파일과 JPG 파일을 새 폴더에 옮겨 놓고 용량을 확인해 볼게요. 자, 속성에 가시면은 저는 지금 4.80MB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이제 10메가 안쪽으로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이때 해상도를 150으로 해야 될지 300으로 해야 될지 저는 사실상 300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일부러 해상도를 좀 낮춰서 작업을 하지만 컴퓨터 사양이 괜찮으신 분들은 해상도를 300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신다면 전혀 깨지지 않게 출력도 깔끔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글자를 포토샵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때는 이제 해상도를 300으로 해놓고 출력을 하면 글자가 나름 깔끔하게 나오니까 해상도 300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50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해상도를 300으로 높일 수 있으면 높여서 작업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